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4월 8일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견하기 전에 포토용 구호 외치고 기자님들 사진 찍고 그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호를 선창을 하면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개혁으로 사회 대개혁 완수하자. 언론 정상화로 사회 대개혁 완수하자. 내란 세력 척결하여 언론 정상화하자.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진상규명, 내란 잔당 몰아내자. 네, 지금부터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습니다. 123일간 혹한 속에서 시민들의 광장투쟁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듯이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민들이 임명을 하라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오늘 임명을 하고 이른바 적폐 재판관 2명까지 임명을 하는 만행을 오늘 또 저질렀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은 면했지만 오늘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그 역시 내란 공범이다, 내란 잔당임을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가기 위한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혁 과제인 언론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투쟁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이호찬 위원장님과 활동가분들 오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신태섭 상임 공동대표님,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님과 활동가들 오셨습니다. 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공동의장이시자 서울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김은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언론노조 지본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박상영 KBS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아주 반가운 희소식이 들려왔죠. 네, EBS 지부에서 2주 가까이 내란 세력, 내란 잔당 이진숙이 임명한 신동호 씨를 드디어 몰아내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하셨는데요.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이 1일 2일 기자회견, 1일 2일 저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에서 언론계, 언론적 중에 하나이죠. 류일임 청부민원 범죄자 류일임의 대선 선방심의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방심위에서 류일임 축출투쟁을 이끌고 있는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란 세력을 축출하면서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다시 찾아야 할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윤석열 방통위가 불법하게
사형 자본에 매각한 YTN을 되찾는 일인데요. YTN을 정상화하고 되찾는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계시는 전준영 YTN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는 말씀은 이호찬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이곳 광화문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입니다. 저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오전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또 미루더니 대통령의 임명 몫인 두 재판관을 권한 대행인자가 서둘러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내란 숙의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완규란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무도한 행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2.3 내란 이후 온 국민이 자신의 일상을 내던지고 거리를 가득 메우며 일어났던 빛의 혁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내란 세력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도 내란 세력 청산일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명합니다. 내란 세력들이 내란 숙의 윤석열이 가장 잘했던 것을 거꾸로 뒤집고 회복시키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지난 2년여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우리 사회의 내란 세력 청산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가장 힘을 쏟았던 언론 장악을 끝장내고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가장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면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내란 세력 청산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한 후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그리고 처절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내부 구성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내걸고 당선되는 정부라면 그 1호 법안은 마땅히도 내란 세력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이어야 합니다. 언론노조는 6.3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내란 세력, 언론계의 내란 세력 척결과 언론을 정상화하는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언론 개혁입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태섭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 공동대표님의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민원연 신태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작하자마자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 장악, 그리고 정권의 비판적인 저널리즘의 정도를 건넌 언론들을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인, 언론사,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 일정한 성과를 냈습니다. 완전 장악에 실패한 거죠. 많은 비판 언론들이 그 숱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 진실을 말하고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 이제 헌재 판결로 1단계 종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장악의 그리고 그 탄압의 상처, 후유증 심각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넘어서 언론 개혁을 통해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유, 그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언론 장악, 그리고 불법 언론 탄압,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독재가 구테타 세력이나 이런 날강도들이 국민을 침탈하고 주권을 침탈했을 때 우리 엄정 응징 못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 왔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민주적 공론장,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된 정상 언론의 세 개의 키워드, 축입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핵심 과제입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군부가 최정상에 서고 언론기술자, 법기술자들을 휘하에 두고 심지어 고문기술자까지 동원을 해갖고 모든 국민을 제압하고 주권을 침탈하고 노예화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몰아냈지만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죠.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그 절반의 승리의 허점을 뚫고 이번엔 아주 되돌리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윤석열이 달겨드는 것이죠. 이번에 그 법기술자들이 정점에 섰습니다. 언론기술자들이 그 주요 공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을 동원을 했고, 그리고 그 군은 고문과 살인까지 예비했습니다. 이거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영역까지 폭넓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공론의 장을 열어가지고 하나씩 합의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장구한 과제, 개혁의 과제, 길게 가는 이런 길을 우리가 내다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언론 노조의 그 이 투쟁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뛰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와 뜻을 함께해서 언론의 정상화를 갖다가 외치고 막아주신 시민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계속 갑시다. 투쟁!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은정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김은정 공동의장님은 2주 가까이 단식투쟁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에는 12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린 데는 그동안 내란 세력, 공범 노릇을 한 언론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비상행동에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개혁이 왜 중요하고 우리의 사회 대개혁,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 정상화와 언론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은정입니다. 4달에 걸친 시민 저항의 장정이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호한 권력의 상층부는 여전히 주요 기관에 남아있고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극우 내란 세력은 재기를 꿈꾸며 자신이 뿌리내릴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이런 윤석열들을 청산하고 윤석열들을 만들어낸 사회 구조의 개혁은 이제 저희가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란 종식, 온전한 시민 주권의 실현, 그리고 민주주의의 건설로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 개혁입니다. 언론은 언로입니다. 시민의 말길. 이 길이 막히면 시민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지배자의 언어가 판을 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민주주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이 길이 거침없고 자유로워질 때 주권자의 권력이 작동하며 언론은 비로소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제대로 틔워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사회 대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정국 속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역사의 반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회 혼란을 막고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론을 펴기보다 언론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 행위 자체로 내란 옹호, 내란 동조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극우 내란 세력의 말, 법기술로 포장한 교원들을 팩트보도라는 미명 아래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를 하거나 극우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장을 대립항해 놓음으로 핵심 본질을 왜곡했던 언론들을 기억합니다. 현재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은 물론 그 대리인단 그리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끊임없는 거짓 선동으로 구테타의 본질을 교란하고 민주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의 말을 받아쓰는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결국 헌재 심판을 늦추게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언론이 좀 더 선명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시대정신에 입각한 정론을 펼쳤다면 탄핵의 시간을 앞당겼을 것입니다. 헌재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빠른 선고와 만장일치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결국 헌재를 움직인 것처럼 언론이 어떤 여론을 대변하고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제거하면서 말귀를 폐쇄하고 자신의 꼭두각시를 앉혀 앵무새처럼 받아쓰기나 하는 도구로 만들고자 했던 모든 부정의한 방송, 언론 장악 결과들부터 시급히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개혁의 길, 민주주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KBS, EBS, YTN, TBS 등 악질적 방송 장악 시도와 이를 위해 내리꽂았던 윤석열의 부역자들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또 언론 공공성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3법의 개정,
이 부분도 무엇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 약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온갖 선정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거나 다른 한편으론 권력의 노예가 되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약자의 권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의 완전 종식과 사회 대개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말씀 감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력 꽂은 내란 잔당 KBS에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파우치 앵커로 사장 자리를 꿰찬 박장범이 있습니다. 그 박장범이 KBS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구성원들의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KBS를 되찾기 위한, 국민의 방송으로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은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 공익성을 지키고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공익성을 지키고 실현하는데 제일 앞장서야 할 KBS가 지난 내란 정권 시절 동안 정권의 전리품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성, 공익성을 지키기보다 내란 정권을 옹호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KBS 사장을 내치고 정년퇴직에서 갈 곳 없는 대통령 술친구를 KBS 사장 자리에 내리꽂고 사장 교체에 앞장섰던 자들, 방심위와 언론판에서 내란 정권을 옹호했던 자들에게 이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를 가로막고 공영방송을 갈기갈기 찢었던 자에게 KBS 감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부 끝판왕을 보여주었던 조그만한 파우치 박장범에게 KBS 사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하면서 국민의 방송은 용산 정권의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미가요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방송을 내보냈던 방송 참사, 어떻게 공영방송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10주기는 불방시키고 정권 비판 프로그램을 가로막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가리려 한 게 내란 정권에서의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을 이렇게 놔두면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란 정권의 공영방송을 헌납한 자들을 두고 어떻게 언론 정상화,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방송판을 싹 갈아엎어야 합니다. KBS를 망가뜨리고 YTN을 강제 매각하고 TBS를 폐국위기에 몰아넣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자들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를 억압하고 망가뜨린 자들에게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KBS도 민주공화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바람이 광화문에 몰아치는데 양쪽에서 활동가님들이 플랜카드를 유지하려고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잡고 있는데, 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네,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 지부장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앞서 소개한 대로 이진숙이 내려 꽂으려 했던 그 이진숙이 가장 사랑하는 후배라던 언론 적폐 신동호 씨 임명 정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차례차례 장악하고 파괴하더니 급기야는 내란 기간에 우리의 교육방송 EBS마저 장악하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는데 이를 EBS 구성원들의 일치된 단결과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김성관 지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노조 EBS 지부장 김성관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항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씨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 과정이 명백히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동호 사장 임명은 위원장 포함 단 2명의 위원만 동의한 채 강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방통위의 행태가 명백히 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중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법원의 판결 직후 항고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방통위가 이 문제를 단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를 철회하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EBS 지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제약과 청취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방통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방통위는 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해 정상화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EBS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인사 개입과 정치적 편향성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EBS 구성원 모두가 시청자와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구호를 외치고 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으로 사회 대개혁 완수하자. 이제는 언론 개혁이다. 언론 정상화 이뤄내자. 언론 장악, 진상 규명, 내란 잔당 몰아내자. 네, 다음은 우리의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회견문 낭독은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님과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님 두 분이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네, 가운데로 두 분 이동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회견문 낭독을 위해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 세력 척결하고 언론 정상화 투쟁에 나서자.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이란 위헌적 위법적 폭거는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탄핵은 시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 언론인에 대해 검경의 강제 수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탄압을 지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공적기관에 극우 인사를 끌어들여 언론 통제에 동원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교체를 연이어 강행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파괴했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YTN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 TBS 지원조례 폐지 등 공영 언론의 공적 재원을 흔들어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차별로 무장한 극우 극단주의를 불러왔다. 우리 사회는 신뢰할 만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민주주의 질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내란 세력 허위 조작과 혐오 차별 정보로 얼룩진 공론장에서 언론의 역할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비론과 따옴표 저널리즘에 안주하며 사실상 내란 세력을 옹호한 언론들을 보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공영언론과 언론기관에서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 동조 세력을 감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공영언론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미완에 그친 언론개혁의 뼈아픈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등 언론개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과 비판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 위법적인 수신료 통합진수 폐지, YTN 공기업 지분 불법 매각, 무도한 TBS 조례 폐지의 내막을 밝혀내고 원상복구의 기틀을 다지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완수하라. 정치권이 독점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시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고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공공성과 방송 독립성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구 개편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라. 하나, 국회와 새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기능 조정을 통해 언론통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포털,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민주적 공론장과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8일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네, 이제부터 시작될 언론개혁에 언론 내부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에는 반드시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오늘 다졌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취재 같이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회견 마치겠습니다.